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중급 기출문제 해설강의 성하연입니다. 자, 어떻게 시험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혹시나 틀린 부분 있다면 우리 같이 한번 더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풀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39회 중급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항상 나오는 스타일의 문제죠. 가시대에 처음 제작된 유물로 옳은 것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대의 특징을 봤더니 벼농사가 보급이 되고요. 농업 생산력이 향상이 되고요. 계급이 발생했고요. 그래서 집에 직무덤, 고인돌 엄청난 힌트를 팍팍팍 주고 있죠. 그죠? 그러면서 대표적인 유적지로 송국리 유적지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건 사실 뭐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어느 시기죠? 청동기 시대가 되겠죠. 그래서 대표적인 유물인 반달 돌칼까지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청동기 시대에 또 다른 유물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비파형 동검이 되겠죠. 그래서 1번 고르면 되는 너무나 쉬운 문제였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느 시대인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요거 같은 경우에 이제 낚싯바늘이죠. 뼈도구로 만든 건데요. 신석기 시대에 주로 사용했던 것이고, 빗살무늬 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석기의 대표적인 유물이죠. 그리고 이쪽은 애들이 상태가 딱 봐도 약간 안 좋잖아요. 그죠? 아주 그냥 대충 떼서 만든 뗀석기, 그래서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유물 구분하는 게 거의 항상 1번으로 나온다는 거 이미 다 알고 계시죠? 이 문제는 틀리지 않으셨으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가 나라에 대한 탐구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나라 초 연에서 망명한 위만 나왔네요. 그죠? 위만이 어디의 왕이 돼요?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 이렇게 가야 되겠죠? 한무제 원봉 2년에 고조선을 정복합니다. 그래서 고조선은 한나라 때문에 망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위만의 손자 우거를 죽이고 그 지역을 나눠서 사군을 설치했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네요. 즉 고조선에 대한 문제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고조선 하면은 우리가 나와야 되는 거 뭐야? 바로 8조법이 되겠죠. 자, 바로 범금 8조의 내용을 살펴본다 해서 1번이 고조선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틀린 설명 되겠죠. 왜 틀렸는지 봐야 됩니다. 자, 진대법 하면은요, 그렇지요. 고구려의 고국천왕 되겠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복이죠. 자, 22담로의 왕족 파견 백제의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하남 위례성의 도읍을 정한 배경도 백제겠죠. 온조왕 되겠고요.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를 개최한 이유를 파악한다. 고구려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라별로 묶어서 문제가 나올 수도 있더라. 이 문제는 고조선의 문제였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이 나라는 대체 어떤 풍습을 가질까 봤더니 첫 번째,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대요. 동화책이죠. 그죠? 동에는 이제 책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동화책이라고 외우면 조금 더 쉽죠. 자, 책화라는 풍습이 있었던 이 나라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특산물로 단군, 과하마, 반어피가 있었고요. 같은 시족끼리 혼인하지 않는 족외혼이라는. 그래서 요게 동해에 대한 문제겠구나라는 걸 파악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동해 하면 소도가 있나요? 소도 아니죠? 요거는 삼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서옥제 하면 그렇죠. 고구려가 되겠죠? 무천이라는 제천 행사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영이랑 고동이가 동무다. 그래서 부여에는 영고, 고구려에는 그렇죠. 고동이니까 동맹이라는 친구가 나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동해는 무천, 동무. 그래서 부영이랑 고동이가 동무다.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삼안은 숫자 3이잖아요. 그래서 5월째, 10월째 똑같이 숫자로 이렇게 제천 행사가 있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화백회의 하면 고구려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 화백회 하면 죄송합니다. 고구려가 아니죠. 신라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고구려는 그렇죠. 제가회의죠. 자,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를 주관하였다. 부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따라서 고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와 나 사이의 시기에 신라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사기의 예시가 나와져 있는데요. 13년 6월에 우산국이 항복을 합니다. 해마다 토산물 바쳤대요. 그러면 무슨 왕입니까? 지증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두 번째, 나는요. 겨울에 왕이 장차 백제
백제를 쳐서 대야성에서의 싸움을 보복하려고 이찬 김춘추를 고구려에 보내서 군사를 청하였다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그렇죠. 삼국 통일을 하던 그 당시의 내용이 되겠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그 사이에 있었던 일로 뭘 고르면 될까요? 나당 전쟁은 그 이후의 일이니까 나 이후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한강 유역을 정복해서 영토를 확장한 진흥왕 고를 수 있겠죠. 그죠? 자, 김음돌의 난을 진압하고 왕권 강한 거 신문왕이죠. 통일 이후니까 나 이후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관리 선발을 위해서 독서 3분가 원서왕입니다. 마찬가지로 나 이후의 일입니다. 고르시면 안 됩니다. 박석김의 삼성은 가 이전의 일이죠. 너무신라 초기의 일입니다.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진흥왕 시기를 고르시면 되는 6세기를 고르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는 어떤 친구냐면 국보 제9호고요. 충청남도 부여에 있으니까 왠지 백제필이 팡 나죠. 그죠? 그러면서 소개에서도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화강암으로 만들어진 석탑이더라. 익산 미륵사지 석탑과 함께 백제불탑을 대표한다 라고 이미 엄청난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백제 부여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정림사지 5층 석탑 나와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글이 있더라 라는 내용도 있는데 이거 모르셔더라도 백제하면 정림사지 나와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불국사 같은 경우 그리고 분황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라의 탑이더라 라는 것 좀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원각사지는 대표적인 고려의 탑이었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가주시고 이건 대표적인 선사탑, 승탑입니다. 그래서 승려와 관련된 그런 탑이더라 라는 것을 연결 좀 해주셔야 되겠죠. 자, 이번엔 다음 사건이 일어난 이후의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을지문덕이 우문술의 군사가 굶주린 기색이 어쩌고 저쩌고 그죠? 을지문덕 나왔으면 이미 끝난 거죠? 살수대첩입니다. 내용에도 나와져 있어요. 살수에 이르러 적의 군사가 반쯤 강을 건넜을 때 우왕 이래가지고 결국에는 다 죽는 거죠. 자, 어쨌든지 간에 자, 그렇다면 이 이후의 사실로 즉 살수대첩 이후에는 어떤 일이 고구려에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고구려가 대반군을 축출하였다. 아니죠. 그죠? 자, 대가야가 신라의 공격으로 멸망하였다. 이것도 더 나중의 일이더라 라는 거 알 수가 있겠고요. 고구려가 안시성 전투에서 당해 군대를 물리쳤다. 직후의 상황. 살수대첩 이후에는 안시성 싸움이 일어났던 것을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따라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병부 설치한 거는 이제 법흥왕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백제가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전사 언제적입니까? 근초고왕 때입니다. 고르시면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이후하면 당나라 그래서 이제 안시성 싸움 같이 골라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양만춘 장군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그인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자, 정효공주 묘지석 나와져 있죠. 대흥이라는 독자적인 연호. 이를 통해 이 나라가 당과 대등하다는 의식을 갖고 있었더라. 정효공주 어느 나라 공주입니까? 발해의 공주가 되겠지요. 그죠? 따라서 발해에 대한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공주는요. 대흥 56년에 사망을 했대요. 자, 그렇다면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발해 당의 상둔망도 공격한 적 있죠. 발해 무왕 때 일입니다. 두 번째 전성기의 해동 성국이라 불리죠. 선왕 때 일이고요. 거란의 침략을 받아서 결국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렇지요. 유민들이 고려로 다 들어오게 되었죠. 자, 이성육부의 중앙 통치 조직은 누구 거야? 요게 바로 고려 거지요.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요걸 골라주셔야 되겠죠. 얘가 옳지 않은 게 되겠습니다. 자, 오경 15부 62주의 지방행정제도가 바로 발해 지방행정제도였죠. 자, 이렇게 발해 자체를 묻는 문제도 나올 수 있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원래 옳지 않은 것은 많이 안 나오는 편인데 이렇게 옳지 않은 것은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문제를 좀 정확하게 읽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답사 지역을 지도에서 옳게 찾아보시래요. 자, 지금 봤더니 우리 고장의 역사하면서 구석기 석장리 유적 나와져 있습니다. 앞에 항상 꼭 붙는 친구가 있었죠. 공주 석장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송산리 고분군도 마찬가지로 공주에 있고요. 그죠? 우금치 전적지도 마찬가지죠. 공주였습니다. 즉 공주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고 공주를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우리는 이미 공주까지 다
안 나와져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힌트들이 안 나와 있으면 조금 더 위치를 찾느라 어려울 수 있겠지만 우리 중급에서는 거의 항상 이렇게 위치까지 다 이름이 나옵니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따라서 1번 가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주 같은 경우에 뭐 전주하약 뭐 이런 게 나왔어야 됐겠죠. 그죠? 자,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공산전투라던가 뭐 이런 게 나와야 될 것이고 뭐 춘천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개 식으로 나오는 건데 잘 안 나오는 친구들이죠. 잘 나오는 지역들만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글이 작성된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입당, 구법, 순리의 행기 나와져 있죠. 그죠? 구법을 마친 후 적산으로 돌아와 청해진을 거쳐서 일본으로 향하고자 합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장보고 대사를 찾아뵙고 사정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 앤린이 돌아가는 것은 대략 어쩌고 저쩌고 지금 시기가 언제인 걸 알 수 있을까요? 청해진 장보고를 보고 이거를 모르더라도 입당, 구법, 순리 얘기를 모르더라도 청해진 장보고 나왔으니까 아 이거 통일신라구나 라는 거를 알 수 있으시겠죠. 자, 따라서 통일신라의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빈곤과에 합격한 신라 유학생. 통일신라는 당과 교류를 많이 하기 때문에 당나라의 유학생 시험인 빈곤과에 합격하는 경우도 많았더라. 주로 육두품들이 그랬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두 번째, 원의 공주와 결혼하는 고려태자 나와져 있습니다. 고려태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 시기가 바로 그 원나라 간섭기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지요. 따라서 통일신라 아닙니다. 낙랑과 외에 철을 수출하는 거는 가야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개경에 낙타를 가져온 거란사신 고려 초반이겠죠. 동래부 외관에서 무역을 감독하는 관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선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대 구분만 잘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통일신라를 묻고 있네요. 통치체제 정비해서 중앙통치, 지방행정, 군사제도 그리고 교육제도 나와져 있습니다. 통일신라의 교육제도가 정당인가요? 예, 정당 아니죠. 그죠? 자, 국학 아닙니다. 그죠? 통일신라 같은 경우에는 국학이 되겠습니다. 라는 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향교가 아니죠. 사부학당 아니죠. 요거 두 개는 조선시대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주자감 같은 경우에는 발해의 교육기관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렇게 교육기관 묻는 문제들도 되게 잘 나옵니다. 통일신라 하면 국학, 발해하면 주자감, 그리고 고려하면 국자감, 그리고 조선하면 성균관, 향교, 사부학당 이런 것들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셔야 되시겠죠? 자, 이번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누가 봐도 승려의 사진이 나와져 있죠. 자, 오늘의 주인공은요. 대각국사 하면 뒤에 나와야 될 인물 의천이 되겠습니다. 교종과 선종의 통합에 힘써서 천태종을 창시하신 분이죠. 화폐주조도 주장하셨던 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의천에 대한 내용 고르시면 세소곡에 나오시면 안 되겠죠. 그죠? 자, 세소곡에는 그렇죠. 요거는 이제 원강의 이름입니다. 통일신라가 되겠고요. 도노점수라던가 뭐 정해쌍수 이런 거는 이제 고려시대에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화엄 일승법계도 화엄종을 개칭하셨던 분과 관련이 있는 것이겠죠. 신문화쟁론도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의천하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죠. 해동 천태종을 창시했더라라는 거 나와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려가 되게 여러 사람들이 나오죠. 의천도 나오고 뭐 의상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뭐 원효도 나오고요. 이런 사람들의 그런 내용들을 잘 골라주셔야 돼요. 여기서는 원효 내용이 좀 많이 나와져 있고 그리고 화엄종 같은 경우에는 의천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따라 의천이 아니라 그 의상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겠죠. 이름이 너무 비슷해가지고 자꾸 헷갈리네. 네, 의상입니다. 의상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더라. 두 가지는 이제 원효와 관련 있는 고려시대의 승려더라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토속신앙과 불교가 결합된 고려의 국가적 종교 행사입니다. 태조는 훈유 10조를 통해서 이를 성실히 열어라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최승로는 이걸 줄여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고려 같은 경우에는 불교로 세운 나라라서 사실 왕건은 참 이런 행사를 좋아했죠. 팔관회와 연등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지금 여기에 토속신앙과 불교가 결합된 요건 바로 팔관회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연등회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왕건을 기리는 행사로 더 많이 알려져 있죠. 그죠? 불교 관련 행사이기도 하지만 이제 고려를 세운 왕건을 기리는 행사도 겸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팔관에는 송나라, 동번, 서번, 탐라국 등 다양한 국가에서도 방문을 했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경연하고 연고 나와져 있는데요. 경연은 이제 조선시대에 이제 신하하고 이제 왕하고 서로 이제 여러 얘기를 나누는 그런 게 경연이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연고 같은 경우는 부영, 그래서 부여에서 있었던 제천 행사가 되겠고요. 알성시 같은 경우에는 시험의 종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향사례 같은 경우에는 조선시대 지방에서 이루어졌던 지방 수령의 그런 행사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나리오의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고려 서경 궁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소손영이 항복을 요구하니 서경 이북의 땅을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지요. 소손영 말하면 누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바로 서희가 나와야 되는 거겠죠. 강동 육주가 나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나와져 있냐면 뭐 곡식을 버려라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내용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관련된 거 고르시면 그렇죠. 서희를 골라주시면 되겠죠. 나머지는 이제 시기가 다 맞지 않습니다. 우선 첫 번째 견훤하면 후백제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죠. 왕건이 고창 전투도 너무 이전의 일들입니다. 원종과 애노 통일신라 때 있었던 그런 봉기가 되겠고요. 농민봉기. 그리고 백강 전투에서 패배했던 것은 이제 나당 연합군이랑 싸운 이후에 있었던 일이지요. 따라서 이런 것들은 전부 고려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상황들입니다.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소손영 나오면 서희, 강동 육주로 바로 연결하실 수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엔 다음 상황이 나타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종주는 양반 별초를, 유호익은 노군 잡류 별초를 이끌었다. 두 사람은 서로 시기하다가 몽골군이 다 다르자 양반 등과 함께 모두 성을 버리고 달아나니 오직 노군과 잡류만이 힘을 합해서 몽골군을 물리쳤대요. 몽골은 언제 쳐들어오게 될까요? 후삼국 통일 때 아니겠지요? 고려 때인데요. 고려 무신정변 시기에 들어오더라라는 거. 그래서 최후가 강화도로 수도를 천도했던 걸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료에 있는 내용을 모두 할 필요 없습니다. 힌트만 잘 찾아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종묘에 있는 고려 제31대 왕의 신당입니다. 쌍성총관부를 수복했으면 누굴까요? 공민왕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공민왕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민왕이 발해 유민을 받아들입니까? 발해 유민은 고려의 왕건이 받아들였던 거죠. 자, 빈민구제를 위해 흑창을 두었던 것도 이제 왕건이 했던 일이 되겠고요. 쌍기의 건의에 따라서 과거제 실시했으면 광종이 되겠죠. 신돈을 기용했습니다. 오타 났네요. 죄송합니다. 변님 변정도감이죠. 요게 바로 공민왕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광덕, 준풍 같은 독자적 연호도 광종의 업적이죠. 그래서 고려는 사실 나올 왕이 항상 뻔합니다. 그 왕들의 업적만 잘 구분해 주시면 문제 풀기 쉬우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나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중국의 역사만 알고 우리 역사를 모릅니다. 이에 폐하의 명으로 삼국의 역사를 담은 김부식이 가를 편찬했습니다. 김부식 하면 삼국 사기로 가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일연 나와져 있지요. 예부터 전해지던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는 그런 신비스러운 이야기를 아주 많이 기록을 했지요. 일연의 삼국 유사가 되겠습니다.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삼국
삼국사기는 우리나라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더라라는 거. 그렇죠. 삼국사기가 가장 오래된 우리의 현존하는 역사서입니다. 이련의 역사서가 더 늦게 만들어졌죠. 자, 삼국사기는 유교사관에 입각해서 기전체 형식으로 서술이 되었고요. 신라와 발해를 남북국이라고 이련이 얘기했대요. 아니죠. 남북국이라고 처음 칭했던 것은 이제 발해고 유득공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 3번이 틀렸고요. 4번 불교사를 중심으로 고대 민간 신화들이 수록되었다. 그렇죠. 이련 승려가 바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져 있습니다. 자, 5번 가나 고려시대에 편찬되었다. 그렇죠. 가는 고려 중기에 편찬이 되었고요. 나 같은 경우에는 고려 후기에 그래서 원간섭기에 편찬되었더라.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종의 명으로 정초 변유문 등이 편찬한 농서입니다. 농사를 아주 직설적으로 쓴 책이죠. 그래서 농사직설이라고 불리는 책인데요. 우리 풍토에 맞는 농법을 기록한 책이죠. 따라서 농사직설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택리지 같은 경우에는 이중환이 만든 이 지리서가 되겠고요. 그죠? 농가집성은 신속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입니다. 그리고 육전조례는 행정법전입니다. 따라서 농서가 아니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물론 택리지도 농서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산림경제 같은 경우에는 숙종 때 홍만선이라는 사람이 만든 책인데요. 잘 나오는 책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기에는 좀 잘 나오는 책이기 때문에 이게 어느 시기인지 정도는 좀 구분을 해주시면 좋겠죠. 숙종 때 책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가에 들어갈 제도로 옳은 것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경종 원년 11월에 처음으로 직관, 산관, 각품에 가를 제정을 했대요. 자사 미상은 18품으로 나누었대요. 문종 30년에는 양반 가를요 다시 고쳤대요. 제1과는 중서령, 상서령, 문화시중으로 전지 100결, 시지 50결을 주었대요. 얼마를 줬는지가 나와져 있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뭐 전지를 줬다. 땅을 어떻게 줄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의 등급을 18개로 나누어서 땅 준 거 무엇이죠? 바로 전식과가 되겠죠. 따라서 전식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전법은 고려 말에 개혁한 토지 겠지요. 그래서 이게 조선 초까지 유지가 되고요. 여권제는 이제 조선에서 이제 공무 수행하는 사람을 위해서 말을 바꿔 타고 숙소를 제공했던 것이고요. 호포제는 태종이 만든 거죠. 이제 주민등록증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관수강급제는 나라에서 다 거둔 다음에 다시 나눠주는 그러한 세금 수치 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9번입니다. 그 다음에 19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들은요, 사또 또는 원님이라고 불리는데요. 조선시대에는 왕명으로 팔도의 부, 목, 군현에 파견된 누굴 말하는 거예요? 수령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수령은요. 농업과 양잠을 성하게 해야 되고요. 호구도 늘려야 되고 학교도 흥하게 해야 되고 군정도 잘 살고 할 일이 엄청나게 많은 수령에 대한 내용이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할 일이 너무 많죠. 행정도 담당하고 사법도 담당하고요. 군사권도 담당하는 게 수령이었습니다. 자, 외국으로 가는 사신의 통역을 담당했다면 역관이겠죠. 자, 차별철폐를 위해 형평운동. 이건 언제적 일입니까? 나중에 한참 뒤에 일제강점기 1920년대 나오는 일이죠. 자, 유양소의 우두머리 향회 아닙니다. 오품이야 관리 임명에 대한 서경권을 가졌다 아니겠죠. 수령은요 지방에서 행정사법 군사권을 모두 담당하고 있는 그러한 왕 대신에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인터넷 방송의 소재가 된 왕의 정책으로 옳은 걸 고르시래요. 오늘의 주인공은 사냥에 나갔다가 말에서 떨어진 왕이래요. 낙마하자 좌우를 살피면서 자, 사관이 이 사실을 알게 하지 말라고 했던 일화가 숨겨져 있는데요. 이 왕이 했던 일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봤더니 왕자의 난 나왔고요. 사병혁파, 신문고 설치 나왔습니다. 조선의 누구? 태종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태종의 정책으로 옳은 걸 고르시면 대동법 나오면 안 되겠죠. 광해군 되겠습니다. 훈민정음 세종이죠. 경국대전을 반포했던 건 성종이고요.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던 것은 이제 조선 후기의 일이죠. 바로 육조직계제가 요 태종의 업적이 되겠더라라는 거. 그래서 태종도 정말 잘 나오는 왕입니다. 방금 말했던 사병혁파라던가 육조직계제 그리고 이제
그 호포제도 실시를 했었고요. 왕자의 난도 있고요. 정말 내게 많은 왕이죠. 그래서 잘 나오는 왕이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에 들어갈 전쟁의 영향으로 적절한 것을 골라볼게요. 그림으로 보는 가인데요. 평양성을 탈환하고 있네요. 이 작품은요. 가 때 벌어진 제4차 평양성 전투를 그렸는데요. 이 전투를 통해 조명연합군 나왔네요.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줬던 것. 이게 어떤 전투죠? 바로 임진왜란이 되겠죠. 일본군에게 빼앗겼던 평양성을 탈환했던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임진왜란의 영향으로 비변사의 기능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죠? 비변사는 원래는 이제 변방을 방비하는 임시관청이었는데 전쟁이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상설기구화 돼버린 거죠. 임진왜란 이후에 그렇게 변했더라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능이 강화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황룡사 구축목탑은 고려 몽골 때 소실이 된 거고요. 이종무의 쓰시마섬 요거는 세종 때 일이겠죠. 이전의 일이고요. 사군육진도 세종 때 일이고 임진왜란과는 전혀 관련이 없죠. 이성계가 황산에서 물리친 것도 고려 때 일입니다.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임진왜란과 관련된 건 1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에 설명하는 세시풍속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는 겁니다. 항상 꼭 나오는 세시풍속이죠. 그죠? 그래서 임금님이 부채를 선물하는 날인데요. 수린날, 청중절, 중오절로 음력 5월 5일입니다. 바로 단오가 되겠죠. 조선시대 명절 중에 하나인데요. 예, 아이고 율로 가야 되는데. 자, 양기가 가장 왕성한 날이라고 여겨졌대요. 이날 왕은 무더위를 잘 견디라는 의미로 부채를 선물했다고 합니다. 여자들은 그네를 이렇게 띠고 청포물에 머리 감고 했던 단오 골라주시면 되겠죠. 주로 잘 나오는 세시풍속입니다. 단오도 잘 나오고요. 추석이라던가 설날이라던가 이런 날들도 잘 나오겠죠.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고급까지 가면은 별로 세시풍속이 안 나오는데 중급에서는 세시풍속이 항상 꼭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일어난 순서대로 옳게 나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붕당 정치의 흐름인데요. 자위 대비의 복상 기간을 둘러싼 예송하면은 현종이 되겠죠. 자, 붕당의 폐해를 경계하기 위해 탕평비를 만들었대요. 영조 때 일입니다. 자, 서인과 남인의 대립으로 환국이 일어났던 건 숙종 때 일이죠. 그래서 광인효 현, 숙, 경, 영이잖아요. 그러니까 현종, 숙종, 영조가 돼야 맞는 설명이 되겠지요. 따라서 답은 2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왕계보만 좀 잘 기억해도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죠. 그리고 여기는 항상 좀 같이 배우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기구로 옳은 것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창덕궁 후원에 있었던 가는요. 어제 어필 같은 왕실의 책을 보관하는 도서관인데요. 1776년에 정조가 이곳에 서적을 보관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책을 연구하는 학술기구의 기능까지 부여하죠. 자, 정조하면 꼭 같이 나와야 되는 기관, 바로 규장각이 되겠습니다. 집현전은 세종이죠. 그죠? 성균관은 교육기관이고요. 춘추관은 역사서를 편찬하는 기관, 소격서는 도교 행사를 관장하는 기관이죠. 소격서 관련해서 나오는 건 항상 조광조입니다. 기억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이번에는 안내문의 댓글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후기의 문화입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전기 후기 나눠서 문화를 잘 물어보는데요. 후기의 문화, 양난 이후 문학과 예술 분야의 새로운 경향을 보여주는 사례 중 하나를 선정해서 제출할 보고서의 제목을 댓글로 달아달래요. 자, 인왕제색도 나와져 있죠. 조선 후기에는 이렇게 우리의 그런 실질적인 모습을 그린 진경산수화가 많이 제작이 되죠. 적절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조형미가 뛰어나고요. 독창적인 김정희 추사체도 후기죠. 양반의 위선과 무능, 그래서 이거는 서민들이 많이 이제 즐겼던, 그래서 이 양반전을 이제 한자로 써져 있지만 이런 것들을 이제 서민들도 이제 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뭐 그런
연극 같은 걸로 마련을 해서 양반전 많이 나왔던 시기고요. 자, 섬세하고 유연한 선이 돋보이는 식륜복의 미인도도 마찬가지로 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아니죠. 그죠? 요거는 안평대군의 그림을 그린 것이므로 이 조선 전기에 해당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서민문화하고 진경산수화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양반전 요러한 한자로 만들어진 소설이기는 한데요. 당시의 모습을 좀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서민 문화는 아닙니다. 당시의 모습을 보여주는 양반의 무능과 위선을 풍자하는 해악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번에 밑줄근 이 전쟁의 계기로 적절한 것을 골라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삼전도 나와져 있지요. 청나라 삼전도 이 전쟁 하면 그렇죠. 병자호란이 되겠습니다. 자, 병자호란 45일간 항전했지만 패배로 끝이 났습니다. 나와져 있죠. 그죠? 자, 최영의 요동정벌. 와, 이거 고려 말이죠. 그죠? 절대 고르시면 안 됩니다. 송시열들이 북벌론을 내세웠더라 라는 내용 나와져 있습니다. 자, 홍시열의 북벌론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죠? 자, 서인 정권이 친명배급 정책을 추진한 게 바로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원인이 아니라 이후의 내용을 골라라라고 했으면 2번을 고르셨어야 될 건데 그게 아니라 지금 이 문제는 계기를 물어본 거니까 3번을 골라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몽골 사신 저고여가 귀국길에 피살된 거 고려 때죠. 나선정벌 조총부대 파견했던 것은 이제 그 이후의 일입니다. 효종 때 일이지요. 자, 이번에는요. 27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전개되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정조실록 그리고 증부문헌비고 나와져 있는데요. 남쪽이나 북쪽이나 농사 짓는 방법이 똑같고 높고 평탄한 땅과 습한 땅을 구별하지 않은 채 이양하는 경우가 많고 직파하는 경우는 드물다. 이양법은 노동력을 크게 덜어주기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 나왔죠. 이게 바로 모내기법이고요. 그냥 조선 중기 이후 물어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진골기적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이거 신라니까요. 그죠? 고르시면 안 됩니다. 시전을 관리 감독하는 경시서 관원 나와져 있습니다. 자, 이때는 당연히 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만상 요거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시전은 이미 없어진 거잖아요. 정조 때 이미 신해 통공으로 인해서 시전상인들 뭐 이런 게 없어지니까 그런 거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3번 청과의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그래서 조선 후기에는 경제가 많이 발달했음을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병란도에서 무역을 하는 송해상인 고려죠. 사만통보, 해동통보 고려죠.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 답은 3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가가 왕 세손이던 정조에게 누가 줬대요. 그죠? 누가 줬을까요? 정조의 할아버지가 줬겠죠? 영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영조에 대한 업적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영조가 정방을 폐지하나요? 네, 이건 공민왕의 업적이고요. 고려 때고요. 장룡령 설치한 거 정조죠? 영조하면 균역법 나와야 되겠습니다. 동북구성을 이제 개척하였다라고 나와져 있어야 되겠죠. 아이고, 이거 답이 잘못 체크됐네요. 3번에 체크되어야 맞는 설명입니다. 죄송합니다. 2번 아니죠. 자, 그다음에 4번 동북구성을 개척하였다. 아닙니다. 이것도 고려의 일이고요. 백두산 정계비는 숙종 때 일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따라서 답은 3번 균역법을 골라주시면 되겠죠. 영조하면 균역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탕평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의 주인공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호는 사암이고요. 당호는 여유당 나와져 있죠. 주저하기를 겨울에 개울을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나와져 있습니다. 중간에 또 화성 쌓는 일을 기중가를 사용하여 그치? 거중기를 말하는 거죠. 그러면 어떤 인물입니까? 정약용이 되겠죠. 따라서 정약용 골라주시면 되는데요. 세안도 그렸던 거 김정희고요. 정약용 하면 목민심서 골라주셔야 되겠죠. 흠음신서, 그 다음에 경세유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고 넘어가 버렸네요. 동국지도는 정상기고요. 백운동 서원을 설립했던 것은 이제 주세붕이죠. 현량과 실시 건의한 거 조광조입니다. 인물의 업적 구분하는 것들도 되게 잘 나오는 편이죠.
자, 이번엔 30번입니다. 밑줄근은 왕의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강화도령 나왔네요. 그러면 누구일까요? 철종이 되겠죠? 자, 왕의 옛 거처에 세운 용흥궁입니다. 이 왕은요, 세도에 눌려서 세도 정치식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철종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세도 정치식인데 막 대전 편찬하고 그러겠어요? 아니겠죠. 속대전은 영조 때고요. 전한국은 더 이후의 일이 되겠죠. 당백전이 발행됐던 건 흥선대원군 때 일이고요. 그러니까 고종 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을사사화는 명종 때입니다. 철종 때는 세도 정치가 너무 심해서 백성들이 살기 너무 어려웠기 때문에 임술 농민봉기가 일어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에는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대 문물의 수용이죠. 개항 이후 수용된 다양한 근대 문물을 설명할 수 있대요. 그러면서 누구를 설명하래요? 광해원. 광해원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바로 치료를 하는 병원이었지요. 서양식 병원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나머지 또 나와져 있는데요. 한성 순보를 발행했다 하면 방문국이 되겠죠. 신식무기 기기창이고요. 국장은 이제 원각사, 그리고 근대적 우편 업무를 총괄하는 기구였대요. 우정총국이 되겠죠. 우정국이라고 해도 되고요. 이렇게 해서 기구들도 구분해 주셔야 되겠고요. 이번에는 퀴즈의 정답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이 단체는 1896년 서재필 이상제 나왔습니다. 서재필 나왔으면 독립협회 가야 되겠죠?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에 반대도 했었죠? 자, 그러면 열심히 골라주시면 됩니다. 독립협회. 그 후에는 이제 어떤 단체인가요? 신간의 자매단체죠. 여성단체. 의열단은 이제 의사와 열사. 그래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서 일제 주요기관이나 인물들을 폭파하는 그런 곳이었죠. 그런 기관, 그런 단체였죠. 대표는 김원봉. 자, 황국협회는 일부러 요 독립협회를 좀 해산시키려고 만들었던 보부상 단체가 되겠고요. 국채보상 운동을 했던 게 국채보상 기성회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밑줄근 이운동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일제가 작성한 유관순 열사의 감시 대상 인물 카드. 그는 이운동, 무슨 운동이에요? 유관순 하면 3.1운동 너무 쉽죠. 자, 3.1운동 이후에 재물포 조약 아닙니다. 이모군란 이후에, 그죠? 조선 태영령은 이미 1910년도에, 3.1운동은 1919년이죠. 일제가 사법권을 강탈했던 거는 이미 그 이전에 있었던 일이고요. 이른바 문화 통치가 실시되었다라고 나오죠. 그렇습니다. 3.1운동 이후에 문화 통치가 실시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었더라.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죠? 그래서 실패로 끝났지만 끝이 아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었다라는 거. 더 이상은 그렇게 통치하면 안 되겠구나. 일본이 깨닫게 된 거죠. 자, 6.1준의 조선 중립파론이 언제적입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연극에서 볼 수 있는 장면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주셔야 되겠죠?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 마라. 그죠? 전봉준입니다. 동학농민운동 얘기하고 싶은 거겠죠? 여기에도 다 나와져 있네요. 자, 그러면 적절하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정주성을 점령하는 홍경래. 이거 홍경래는 아니죠. 동학농민운동 아닙니다.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농민봉기 진상을 조사하는 안핵사 파견된 적 있고요. 자, 그리고 조선에서 청군을 기습 공격하는 일본군, 결국 청일전쟁 일어나서 다시 재봉기를 하게 됐었죠. 자, 패정개혁안도 추진되었었고요. 집강소에서 전주화약을 맺기도 했었죠.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에 대한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나올 수도 있겠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서술형 평가의 답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다음 법령을 근거로 시행된 정책의 결과에 대해서 서술을 하시래요. 힌트 많이 주고 있네요. 토지 나왔으면 끝이죠. 토지 조사 사업 1910년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안 봤더니 그 결과가 뭐니에요? 토지 조사 사업의 결과 어떻게 됩니까? 지계하문에서 지계를, 지계는 광무개혁 때 일이고요. 곡물 유출을 막기 위해 방공령 아닙니다.
메가타의 주도로 화폐 정리, 토지 조사인데 화폐 정리 나오면 안 되겠죠? 자, 시전 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이 아닙니다. 바로 동척 소유의 토지가 증가하였다라는 거. 싼 값에, 헐값에 일본에게 대부분 팔렸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조선인 지주는 많이 줄어들었고 일본인 지주가 늘어났겠죠? 그러면서 이제 자기 땅을 소유한 자작농이 너무너무나 많이 줄어들게 되고 소작농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가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며칠 전 폐하께서 먼저 단발을 하셨으니 단발령 얘기하는 거죠. 그죠? 국호를 대안이라고 광무원년으로 삼는다. 광무개혁 말합니다. 즉 을미년과 광무년 사이의 일을 말하는 거죠. 그죠? 1897년이 되겠고요. 1895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1896년에 무슨 일이 있을까요? 95년에 단발령뿐만 아니라 을미사변이 일어났기 때문에 96년도에 도망갔죠. 어디로? 그렇죠. 악관으로. 악관 파천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따라서 2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수어청이 설치되었다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인조 때 일이죠. 인조. 자, 운요 사건은 이제 흥선대원군 때 일이고요. 고종 때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영국이 거문도를 점령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네요. 영국이 거문도 점령했던 것도 고종 때 오페르트 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시기상으로도 맞지가 않습니다. 훨씬 이전의 일들이죠.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모군란에 대해서 검색을 했는데 전개 과정에 여기 보시면 가가 나오죠. 구식 군인들이 이제 봉기를 일으켜요. 도시 하층민까지 합세해서 공사관을 습격을 했어요. 그 다음 가 누구를 데리고 왔죠. 그죠? 군국기무처 설치 아닙니다. 요거 가보개혁이죠. 강화도 조약 아닙니다. 보빙사 파견 아니죠. 흥선대원군이 다시 집권을 하게 되었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흥선대원은 다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청나라가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청나라의 내정 간섭이 심화됩니다. 급진기합할 정권장악 이런 거 아니었지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신문에 나타난 사건의 결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됩니다. 양원수 프랑스 군을 물리치다. 그래서 프랑스는 정족산성에서 양원수 장군이 물리쳤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병인양요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병인년이죠. 자, 그러면 이 병인 양요 때 있었던 일로 옳은 거 골라주셔야 되겠죠? 훈련도감, 화통도감 아니고요. 동학창시도 아니고요. 통신사 아니고 그렇죠. 병인 양요하면 외교장각 도서가 약탈당했던 걸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조선 왕실 의궤가 이때 이제 반출이 되었더라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이번엔 밑줄근 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일본이 황제 폐하를 강제로 퇴위를 시켰습니다. 뭐 얘기하는 걸까요? 1907년도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 강제 퇴위를 말하는 거겠죠? 자, 세계 각국의 을사늑약의 부당함을 알리려는 시도,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헤이그 특사를 파견했던 것, 요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따라서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하였다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원수부 아니죠. 홍범 14조 가보개혁이고요. 독립의금부 아닙니다. 조육입국조서도 아니죠. 이것도 가보개혁됩니다. 헤이그 특사 파견을 구실로 고종이 강제 퇴위를 당했더라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죠.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신민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라는 문제죠. 안창호 양기탁, 만주삼원보의 신흥강습소 이것 말고도 뭐가 있을까요? 자기 회사 태극서관이라던가 오산학교, 대성학교 등이 있겠지요. 따라서 통감부에 의해선 아닙니다. 그죠?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가 되었고요. 분하로드 운동은 동아일보에서 추진하죠. 오산학교, 대성학교를 성립합니다. 이승훈, 그죠? 자, 다음에 조선혁명 선언을 활동 지침 의열단이죠. 일제 황무지 개강권 요구를 저지하였다. 보안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순간 보빙서라고 할 뻔. 예, 보안에.
자, 밑줄근 2부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이것은 중국 타이양산에 있는 윤세주 진강화이의 무덤입니다. 두 사람은 이 부대 화북지대 소속으로 중국군과 연합해서 항일운동을 전개를 하는데요. 일본의 대대적인 공격에 맞선 소탕전에서 큰 공을 세웠더라. 바로 조선의용대 화북지대를 말하는 거겠지요. 따라서 조선의용대랑 관련된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지청천이 총사령관 아니죠. 요거는 이제 한국광복군이 되겠고요. 서울 진공작전도 한국광복군. 연통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쌍성보 전투, 쌍성보 사도하자 이런 전투들이 있었는데 관련 없고요. 바로 우한에서 김원봉이 조직하였다. 요게 바로 조선의용대에 대한 설명입니다. 조선의용대가 생각보다 문제가 자주 나오는 편은 아닌데 이번에 또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여러 단체들이 많이 나오죠. 한국독립군이라던가 한국광복군 그리고 조선의용대, 조선의용군 이런 군들을 잘 구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시나리오에 나타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광주 나왔죠. 독서회에 나왔습니다. 광주역에서 조선인 학생, 일본인 학생의 충돌. 광주, 그렇죠. 학생 항일운동을 말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광주 학생 항일운동에서 허니육조가 왜 나옵니까? 이거는 만민공동회에서 나오는 거죠. 자,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아닙니다. 3.1운동에 대한 설명이고요. 조선어학회를 중심으로 추진된 게 아니라 신간회가 중심이 되었죠. 자, 신간회에서 조사단을 파견해서 지원했다. 맞는 설명 되겠고요. 순종의 인산일은 60만세 운동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더 앞에 일이죠. 구분 잘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근 사건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러시아 자유시에서 독립군 부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는데 왜 그렇게 멀리까지 갔을까? 일제가 봉오동 전투 등 독립군 활동에 대한 보복으로 민간인을 여기서 학살했지요. 어디예요? 이 봉오동 전투가 일어났던 간도였습니다. 간도 참변 이후에 결국 자유시로 이동하게 되는데 자유시에서도 참변을 당하게 되고 결국 다시 돌아와서 삼부가 마련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내용들이 출제될 수 있겠더라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제암리 사건 같은 경우엔 3.1운동 때 화성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이고 제주 4.3 사건은 이제 통일정부 수립에 반대하면서 일어났던 제주도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암태도 소작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작농들이 반발을 했던 일제강점기의 소작쟁이가 되겠고요. 국민보도연맹 사건은 6.25 전쟁 때 있었던 일이죠. 자, 밑줄근 정보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신문으로 보는 현대사 나와져 있습니다. 1954년 연도만 봐도 대충 어느 대통령인지 알겠죠. 당시 대통령에 한해 중임 제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개헌안이 부결되었는데 정부와 자유당이 4.4.5입의 논리를 내세우면서 번복해서 개헌안을 통과했던 4.4.5입 개헌이 되겠습니다. 바로 이승만 정부 말하는 것이지요. 자, 이승만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삼청교육 때 아니죠. 전두환입니다. 한일 간의 국교 정상화는 박정희 때 이루어지고요. 장면을 국무총리로 하는 내각은 이승만 정부 후에 있었던 일이고요. 반민특위, 이게 바로 이승만 정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이 선출되었다. 요거 이승만 아니죠. 박정희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죠? 혹은 그쵸. 전두환으로도 볼 수 있겠죠. 둘 다 그때는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45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역사 인물 카드 나와져 있네요. 호는 몽양입니다. 독립운동가고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조선건국준비위원회, 위원회랑 이름이 비슷해요. 이응, 희응, 바로 여운형 선생님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운형 골라주시면 되겠지요. 그래서 좌우 합작운동, 되게 중도 좌파 성향을 가진 분이셨기 때문에요. 주로 이런 합작운동을 많이 노력하신 분이더라라는 것 좀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잘 나오는 인물이죠. 자, 김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임시정부의 주석이었던 분이고요. 신채호 선생님, 박은희 선생님은 전부 역사학자시지요. 책 이름까지도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뭐 한국통사라던가 혹은 이제 독사실론 같은 거, 그리고 조소왕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균주의,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될 때 건국 강령, 그거를 얘기했던 분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교사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충칭에 있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마지막 청사입니다. 왜 충칭으로 옮긴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니에요? 충칭으로 옮긴 이후에
그렇죠. 한국 광복군을 마련했던 걸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940년의 일이죠. 그죠? 자, 진단학회 조직 요거는 역사와 관련된 거고 시기 맞지 않습니다. 무독립선언 아니고요. 청산리 전투를 승리로 이끌었어요. 20년대죠. 태극서관 자기회사 신민회에 대한 설명입니다.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렇게 충칭으로 옮긴 다음에 한국 광복군이 만들어졌더라라는 거 잘 나오는 내용이므로 꼭 기억해 주셔야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다음 답사 지역에서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블라디보스토크예요. 19세기 후반부터 연해주로 한국인들의 이주가 시작됐는데요. 국권 피탈 이후에는 그 수가 더 증가했고 신안촌을 중심으로 많은 독립운동 단체들이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면 연해주에 있었던 것, 옳은 것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열단 아니고요. 자, 조선 독립 동맹도 아니지요. 자, 그러면 무엇이 만들어지나요? 바로 광복군 정부가 있었던 지역이더라. 그래서 북간도에 뭐 그런 거 있죠. 북간도 뭐 서간도 뭐 해가지고 뭐 서전서수 뭐 명동학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구분하는 문제도 이렇게 잘 출제될 수 있으니까 빼먹지 말고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대조선 국민군단 아니고요. 자치기관 경학사 요거는 신민회가 있었던 만주 삼원보 기지에 있었던 것이지요. 48번입니다. 다음 대회를 개최한 정부의 통일 노력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오늘 정부는 제14회 부산 아시아 경기 대회 개막식에서 남북한 선수단이 동시에 입장을 한대요. 그죠? 2002년도입니다.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죠? 김대중 아저씨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0년도에 있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야, 여기 있는 남북 기본합의서와 유엔 동시가입은 91년도 노태우 이제 정부 때 있었던 일이고요. 그리고 남북조절위원회는 이제 72년도 박정희 정부 때 일이고 이산가족 상봉은 처음으로 이루어진 거 전두환 정부 때이죠. 그래서 이렇게 통일과 관련한 것도 시기 묻는 문제들이 잘 출제되니까요. 어느 정부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잘 구별해 주셔야 되시겠지요. 자, 다음 대화가 이루어진 시기를 연표에서 이번엔 옳게 골라볼까요? 어제 김영삼 정부가 금융실명제 나와져 있죠? 김영삼 정부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김영삼 정부 하면 어느 이후에 등장한 거죠? 그렇죠. 노태우 정부 이후에 등장한 사람이죠. 자, 그리고 김영삼 정부 때 어떤 일이 있습니까? 그렇죠.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해서 시기별로 정부 묻는 이런 문제들이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많이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마지막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대화에 나타난 민주화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987년 나왔죠. 6월 민주항쟁입니다. 이한열 열사가 신었던 운동화 복원했대요. 자, 그가 최루탄에 맞아 희생된 그죠? 민주화 운동이 전국민적 항쟁으로 확산되는 기폭제가 되었대요. 자, 여기서 나타난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항쟁입니다. 3.15 부정선거 4.19죠. 대통령 하야 4.19 유신체제 붕괴는 이제 11.6 사건이라 할 수 있겠죠. 11.6 사건으로 박정희가 총을 맞았기 때문에 그래서 붕괴가 된 거고요. 5년 단임의 대통령 직선제 개헌 이게 바로 이제 6월 민주항쟁 6.29 민주화 선언으로 이뤄낸 내용이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신군부 계엄령은 5.18 민주화운동이 되겠죠. 그래서 주로 여기는요. 4.19, 5.18, 6월 민주항쟁을 항상 섞어서 문제를 내더라라는 거. 문제를 내는 틀이 거의 비슷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39회 중급 전부 다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이번 시험에 만약에 합격을 안 하셔서 계속 준비 중이시라면 꼭 다음 시험에서는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만 안녕히 계세요.